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이따입니다. 오늘은 사랑의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게 결국 일, 사랑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것인가, 교육 과정도 굉장히 오랫동안 십몇 년 동안 교육과정을 받게 되고 일을 하는 능력에 대해서 함양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되는데 사실 사랑에 있어서는 훈련을 거의 안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착각하기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사랑이 그냥 저절로 되는 줄 알지만 실제로 사랑을 해보니까 사랑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상담에도 이제 부부, 커플 분들이 많이 내방하시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오셨을 때도 이런 사랑과 관련된, 관계와 관련된 고민으로 많이 내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에도 결국에는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함께 같이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최근에 이 책을 읽었습니다.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인데요. 책이 굉장히 괜찮다라는 건 이제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제 내담자분이랑 상담을 하다가 저도 안 읽었는데 이 책을 추천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라고 알고 있다. 아마 이제 사랑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추천드렸던 것 같은데 추천을 드리고 저도 이제 같이 사서 같이 함께 읽고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제가 읽고 왔는데요. 책이 쉬운 책은 아니에요. 이 에리 프롬이라는 분이 쓰셨기 때문에 사회 철학자고 정신분석학자이시거든요. 그래서 아주 쉬운 그런 책은 아니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읽으면서 굉장히 철학적 사유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근데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책이더라고요. 사랑에 대한 많은 함의가 담겨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구절을 나누고 그 구절이 왜 인상 깊었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저의 생각 이렇게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14페이지에 이런 이제 문장이 있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고 사랑할 또는 사랑받을 올바른 대상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뿐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우리가 보통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내가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만 만나면 그냥 착착착 사랑이 그냥 완성되고 모든 게 무르르듯이 흘러갈 거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사랑은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물론 좋은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는 거는 중요하지만 필수 조건이지만 그것이 충분 조건이 절대 될 수는 없다. 사랑이라는 거는 내가 사랑할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리 프롬은 결국에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도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우리의 삶에 사랑에 대한 능력, 기술의 습득,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굉장히 저도 동의를 했어요. 왜냐면 너무너무 삶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 사랑하는 능력이라는 거, 누군가와 관계를 깊게 잘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 근데 그게 없으면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외롭고 쓸쓸하겠어요? 그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어떤 제도들이라든지 교육들이 참 어렸을 때부터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마음도 들었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18쪽에 보면 최초의 조치는 삶이 기술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도 기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배우고 싶다면 우리는 다른 기술, 예컨대 음악이나 그림이나 건축 또는 의학이나 공학 기술을 배우려고 할 때 거치는 것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사랑의 기술과 능력을 함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의 능력, 기술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다른 또 인상 깊은 주제가 있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40쪽에 성숙한 사랑은 자신의 통합성, 곧 개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의 합일이다. 사랑은 인간에게 능동적인 힘이다. 사랑은 인간으로 하여금 고립감과 분리감을 극복하게 하면서도 각자에게 각자의 특성을 허용하고 자신의 통합성을 유지시킨다. 사랑에서는 두 존재가 하나로 되면서도 둘로 남아있다는 역설이 성립한다. 제가 이제 상담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결국에는 따로 또 가치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너가 바로 서 있으면서도 합일된 상태. 너와 내가 다 무너지면서 융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가 굉장히 건강한 사랑의 형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문장을 더 읽어볼게요. 존경은 이 말의 어원에 따르면 어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의 독특한 개성을 아는 능력이다. 존경은 다른 사람이 그 나름대로 성장하고 발달하기를 바라는 관심이다. 이와 같이 존경은 착취가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이바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발달하기를 바란다.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존경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존경의 의미가 결국엔 어원에 따르면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삶의 방식, 그 사람의 성장 방식을 존중한다라는 거라는 거죠. 결국 존경에 담긴 의미는. 근데 우리가 참 관계를 하다 보면 그를 위한다는, 그녀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굉장히 이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고, 이런 것만 했으면 좋겠고, 연락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옷은 입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에게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라는 그런 여러 가지의 요구들을 하게 되는데 그 요구가 물론 요구를 할 수 있죠.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면서. 근데 그게 정말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해서 그래서 같이 조율하는 의미에서의 조율이 아니라 나의 어떤 결핍을 채우기 위한 그런 요구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랑이라는 거는 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상태에서의 사랑을 의미한다.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 한번 나눠볼게요.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활동이다. 사랑은 참여하는 것이지 빠지는 것이 아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랑의 능동적 성격을 말한다면 사랑은 본래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생각할 때 갑자기 막 사랑에 빠져들어.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사랑에 그냥 빠져버렸어요. 그런 거는 이제 그 순간의 강렬한 감정이지 그거를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물론 그것도 사랑의 어떤 일부분일 수는 있지만 이끌리는 대로 우리 마음이 가는 대로 그런 수동적인 경험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굉장히 능동적인 거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고 나를 내던지는 거고 나의 것들을 주는 거고 그런 적극적인 행위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사랑을 한다면 굉장히 풍요로운 경험이 될 수 있고 뭐 자존심 싸움 할 것도 없겠죠. 내가 많이 줬네, 네가 많이 줬네 이런 마음들 때문에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는 행위로서의 사랑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 관련된 구절을 하나 더 읽어볼게요. 43페이지에 준다고 하는 행위 자체에서 나는 나의 힘, 나의 부, 나의 능력을 경험한다. 고양된 생명력과 잠재력을 경험하고 나는 매우 큰 환희를 느낀다. 나는 나 자신을 넘쳐 흐르고 소비하고 생동하는 자로서 따라서 즐거운 자로서 경험한다. 주는 것은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며 준다고 하는 행위에는 나의 활동성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더 즐겁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내 안에 샘솟는 그 나의 사랑을 내어줌으로써 더 나는 생명력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행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의 것을 내던져서 나의 소중한 것들을 그 사람에게 주었을 때 그 사람도 그로 인해서 더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그 또한 나에게 줄 수 있는 자가 되고 이런 의미로 이제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너무 수동적인 느낌이 아니라 주는 자, 사랑이라는 거는 본래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사랑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너무 많은 것, 깊이 있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이 결국 이별으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후회가 없을 것이고 나는 그 경험으로 인해서 더 큰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려면,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우리 자신이 바로 서 있을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굉장히 많은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이제 저도 참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사랑의 기술은 되게 좋은 문장이 많아서 다음번에 한 번 더 구절을 읽고 좀 더 나눠보려고 하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